또 새로운 월요일이고 이번 주만 하면 또 다음 주는 쉬죠. 원래 다음 주 월요일이 그 휴일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수업 하려고 그랬었는데 휴일이라 수업 못 할 것 같고 대신 금요일에 할게요. 알겠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원래 하겠습니다. 뭐 일단 직선 좀 질문 받아볼까요? 근데 지혁이가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중단은 8번인가요? 이거 같이 볼게요. 8번 보시면 여기 맞나요? 이거 맞죠? 네. 일단 문제가 지금 비행기가 지상에서 속도를 높여가면서 움직이다가 이 출발한 지 1km를 지난 지점에서 이륙했대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 이동하던 방향과 30도가 이루는 각이 30도인 직선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다음 중 비행기의 비행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이 지상 이거 뭐 비행기 한 거 또 아픈 저기 기억이 나네요. 최근에 설날에 여행 가는 사람 있어요? 비행기 타고? 없어요? 자, 비행기가 지상에서 속도를 높여가면서 움직이다가 출발한 지 1km를 지난 지점에서 이륙했대요. 여기서 이제 1km를 지난 지점에서 이륙했대요. 근데 지상에서 이동하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 여기가 30도가 되도록 이륙했다고 했죠. 상승하기 시작했대요. 그럼 비행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여기를 내가 원점이라고 한다면 이 좌표는 뭐라고 써요? 여기가 이제 X축으로 봤을 때 여기가 1km 떨어졌으니까 1,0이라고 두겠죠. 내가 직선을 구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럼 얘는 뭐가 주어졌을까요? 일단 한 점이 주어졌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30도가 주어진 거는 뭐가 주어진 걸까? 그렇지, 기울기가 주어진 거예요. 기울기 콜, 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주어져 있을 때 이 각의 무슨 값이 기울기일까요? 기울기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탄젠트가 곧 기울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요 탄젠트 30도 있죠. 요게 기울기예요. 알겠어요? 그럼 탄젠트 30도가 얼마입니까? 예? 루트 3분의 1이에요. 루트 3분의 1.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몰랐으면 지금 외울게요.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다. 탄젠트 45도는 얼마죠? 1입니다. 60도는 루트 3. 알겠습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쓴다 그랬죠? y-y1은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에 x 빼기 x1 이렇게 써야 돼요. 요게 답이거든요. 그럼 요거랑 똑같은 식이 몇 번이에요? 저기에서 보기에서. 요거랑 똑같은 거. 답 몇 번이죠? 요거랑 똑같은 거. 답 몇 번이죠? 얘들아, 루트 3분의 1은 3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럼 답 몇 번이야? 1번입니다. 네. 좋아요. 네, 체크해 두실까요? 자, 또 질문 있습니까? 24번이요? 네. 자, 24번 보시면 지금 좌표 표면 2에서 원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를 FK라고 했는데요. 요거의 최대값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식을 보면 요 직선이라는 게 반드시 K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날까? 얘는 K값에 관계없이 일단은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거.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거는 Y가 마이너스 X가 돼야 되잖아? 그리고 얘가 0이 돼야 돼. 둘 다 0이 되도록 하는 점을 지나요. K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Y가 빼기 X니까 집어넣으면 2X 빼기 3X 빼기 4가 0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X 빼기 4가 0이 돼서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해합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4,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4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요 점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 지금 별표 친 식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뭔지를 모릅니다. 이해하죠?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그림을 먼저 상상해 볼게요. 저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4,4를 지나요. 자,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어떤 직선을 쭉 그릴 거거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잖아. 되게 많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요 직선인 경우는 원점에서의 거리가 이거예요. 수직으로 내렸을 때. 오케이? 만약에 요 직선이라 그러면 원점에서 내렸을 때 거리니까 요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거리가 가장 멀기 위해서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어떤 걸까요? 이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가장 멀기 위해서는 어떤 직선일 때일까? 여기에서 여기에 내린 수선에 발이면서 이렇게 수직일 때예요. 이해가요? 다시 요 점을 지나는 이 K 값에 따라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게 많은데 이게 원점에서 거리가 가장 멀기 위해서는 원점과 마이너스 4,4와 마이너스 4,4랑 이은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일 때가 요 거리가 제일 멀다고요. 이해가? 내 말 이해가요?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지 요 거리가 제일 멀잖아. 이게 FK라고 한 거잖아. 지금 FK. 얘네들이 다 FK야. 근데 가장 멀려면 이 지금 원점과 마이너스 4,4를 이은 직선과 수직인 직선일 때가 제일 멀다고. 알겠어?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FK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최대값은 결국은 요거와 요거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라지 M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미나 요 거리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얘에서 얘를 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빼기 0의 제곱. 그 다음에 4 빼기 0의 제곱. 그럼 4의 제곱의 루트. 얘가 지금 M이에요. 알겠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여기서 이거 뺀 거의 제곱, 여기서 이거 뺀 거의 제곱. 알겠어? 그럼 얘가 16이니까 얼마야? 루트 32지. 맞아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거의 제곱 구하라고 했죠. 얘 제곱하면 얼마예요? 32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정리해 보세요. 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원방을 나가 보겠습니다. 원방을 나갈 건데, 지난번에 이제 원의 방정식에 이제 표준형이랑 일반형이랑 그 다음에 축에 접하는 원, 요런 것들을 얘기했거든? 넘어간다? 설날 어디 가요? 여기? 어디 안 가요? 천안에 있어요? 미나는? 창원? 경상남도 창원? 우리 엄마 고향도 창원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갔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마산이랑 이제 창원이 분리돼 있었어요. 쌤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마산시로 이제 합쳐졌죠. 창원시로 합쳐졌죠. 창원시로 합쳐져가지고 마창진인가? 뭐 이렇게 합쳐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되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쌤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가면은 지금의 가구거리처럼 옛날에는 막 뭐라 그럴까 이마트 이런 게 막 활성화되지 않았었으니까 이래 보니까 나이 되게 많은 거니? 근데 요 가구거리를 지나가서 여기에 이제 올라가면 이제 우리 할머니 집이 있었는데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돌아가셨는데 여기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여기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정수 왔니?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1년에 한두 번 갔는데 멀리 있으니까 자주 못 갔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맘때쯤 가보니까 느낀 거는 거리가 너무 횡해요. 되게 안타깝더라고. 거리가 너무 횡하고 그 당시에 어르신이었던 분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지셔서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거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 그런 감정을 여러분들이 느낄 나이가 아직은 아닌가요? 네. 준환이는 어디 가요? 광주? 경기도 광주, 전라남도 광주. 전라도겠죠? 네, 전라도 광주. 대통령이 구속됐죠? 진짜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면서 대한민국 망신입니다.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이 지난번에 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지난번에 뭐 했냐면 중심이 A, B면서 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요렇게 썼었어요. 요거는 꼭 기억했어야 됐어요. 얘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했는데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이 있는데요. 요거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 직선이 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죠. 아니면 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만나지 않을 수 있죠. 요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잘 봐봐 얘들아. 잘 들어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일반적으로 얘를 이제 조금 이제 함수처럼 표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는 x랑 y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라고 해서 요 fxy는 0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거든. 근데 얘는 함수가 아니야. 자, 원은 함수가 아닙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원은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수는 y는 fx라고 쓰는데 원은 함수가 아니라서 그렇게는 못 쓰고 요 뜻이 뭐냐면 어떤 x랑 y랑 이루어져 있는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 준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여져 있으면 얘가 뭐 직선인지 원인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원을 보통 이렇게 쓴다. 얘는 함수가 아니라 음함수적 표현 이렇게 얘기하거든. 뭐 용어는 아직 몰라도 돼요. 음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을 이렇게 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직선은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일 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할 거예요. 알겠어? 그럼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어요? 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하고 싶죠.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두 가지 방법으로 따질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판별식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판별식을 이용하냐면 자, 요 2차식에다가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는 y가 없어졌죠. 그럼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죠. 맞아요?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식의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서 즉 교점이 두 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 다음에 판별식이 만약에 0이면 이제 한 점에서 접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이해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기준으로 따질 수도 있냐면 요 원의 중심과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할 거예요. 이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할 건데 요거랑 이 원의 반지름을 비교할 거거든.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뭘 이용해서 한다고? 여기 써 있을 텐데 이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고 반지름이라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할 거야. 그럼 d가 만약에 r보다 작으면 요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작으면 역시 두 점에서 만나고 요거랑 반지름이랑 같으면 접하고 얘가 더 크면 만나지 않는다고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뭘 이용하자? 판별식을 이용하자. 두 번째는 뭘 이용하자?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 중에 지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라고 했는데 요 세 가지가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세 가지였잖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좀 특별해요?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뭐가 좀 특별해요? 3번이 제일 특별해요. 만나지 않는 게? 2번? 좀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많죠. 만나지 않는 경우 많죠. 근데 이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좀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뭐 한다 그러냐면 원과 직선이 접한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원과 직선이 접한다고 얘기하고 요 직선을 무슨 선이라고 하냐면 바로 접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접선의 식을 구하는 거를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원의 방정식의 접선의 방정식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요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할까요? 이 원과 접선이 만나는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하죠? 접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접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첫 번째, 이게 이제 경우가 있는데, 자, 이 원에 접하는 요 x1, y1에서의 이 접선의 방정식이요. 접선의 방정식. 알겠어요? 요거를 볼게요. 자, 얘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써 있어요. 안 써도 돼요. 여기 써 있으니까 선생님 쓰라는 것만 쓰세요. 잘 봐요.
이 원의 접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대신에 x1x를 넣어주고요. y제곱 대신에 y1y를 넣어줘서 계산하시면 돼요. 요게 바로 이 곡선 위에서의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근데 왜 그런지 궁금하죠? 간단하게 증명해 볼게요. 막 되게 심화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증명을 할 건데,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이 접점을 모르니까 x1, y1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을 모르니까 원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접한다라는 거는 요게 기울기가 수직이어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요 기울기가 현재 얼마입니까? 요 기울기가 x 증가량이 x1이고 y 증가량이 y1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요거의 수직인 직선이 2번이죠. 그럼 요거의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는 이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2번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y1분의 x1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미나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진짜요? 다시 얘기해 줄까요? 자, 요 원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요거라는 거 이해했어요? 예, 그러면 요거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요거거든요? 그러면 기울기가 얘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y-y1은 여기 기울기에 x 빼기 x1 요런 식으로 썼어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이해하죠? 그럼 요게 2번이거든요? 이게 답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정리해서 얘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를 양변에 뭘 곱할 거냐면 y1을 곱할 겁니다. 그럼 y1, y-y1의 제곱은 여기 마이너스 x1x 더하기 x1의 제곱이거든? 그럼 얘를 좌변으로 넘기고 얘를 우변으로 넘길 거야. 그럼 요거를 좌변으로 넘기면 뭐가 되냐면 x1x 더하기 y1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나왔는데, 요 x1, y1이라고 하는 게 요 원이 있는 점이지.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므로 요거 대신에 우리가 r제곱을 집어넣어서 요 식이 증명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뭘 증명했냐면 요 곡선에 접하는 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쓰인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한번 거기다 적어보세요. 증명까지. 그래서 이 첫 번째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얘기를 해줬어요. 증명도 간단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외우셔야 돼요. 이 식을. 오늘 이제 이 접선이 정말 중요해요. 증명을 적어볼까요? 자, 증명도 간단하게 썼습니다. 여기를 이제 O라 하고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OH의 기울기가 바로 얘가 되고, 이거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요게 되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한 겁니다. 한 번씩 쓰면서 요 공식을 지금 외우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제 어떤 경우를 얘기하고 있냐면 중심이 원점인 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평행이동이 돼 있으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이 A, B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또 달라요. 원이 제일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 중에서. 됐습니까? 됐어요? 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인 요 원위의 점인 접점이 주어진 경우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예요. 저기 식은 나와 있어요. 저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은 저렇게 된다. 이렇게 적혀는 있거든. 쟤도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됐어요? 지워볼게요. 자, 이것도 이번에 뭘 이용할 거냐면 요거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인데 요 접선도 직선이니까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둘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이 지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얘를 대입해서 판별식을 이용하거나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길이랑 같냐 이거를 가지고 따진다고 했어요. 그럼 이번에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얘를 집어넣어서 판별식을 할 거거든.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에 요거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집어넣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오케이? 그럼 얘를 이제 전개할게요.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m제곱 x제곱이니까 x제곱으로 묶으면 m제곱 플러스 1의 x제곱이죠.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그 다음에 요게 2mnx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n제곱 빼기 r제곱은 0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됐죠? 근데 m은 주어져 있는 값입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 n이에요. 구해야 하는 거는. 요 구해야 하는 건 n이고 요 n을 m과 r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죠? 근데 요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접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뭐라고? 판별식이 뭐가 돼한다고? 0이 돼한다 그랬어요. 판별식 쓸 줄 알아요? 이나? 판별식이 뭐냐면 알려줄게요. 잘 모르면 지금 볼게요. 판별식을 그냥 이게 여기가 짝수일 때는 4분의 d라고 쓰거든? 알겠어? 4분의 d라고 쓰는데 판별식이 뭐냐면 요게 짝수일 때 요 mn의 제곱 x 앞에 있는 개수의 2를 뺀 mn의 제곱에서 요거 개수랑 요거 상수항의 곱 즉 m제곱 플러스 1이랑 그 다음 n제곱 빼기 r제곱 요게 이제 0이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전개해 볼게요. 쓸 시간 줄게. 잘 봐봐요. 요거 어떻게 돼요? m제곱 n제곱 그 다음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m제곱 r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요것도 전개하니까 요거 없어지죠. 그럼 남는 게 뭐죠? 남는 게 뭐냐면 m제곱 r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r제곱이 0 이렇게 됩니다. 맞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요 n이라고. 그럼 n을 구하려면 n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n제곱이 요거 두 개 합한 게 되지. 그럼 내가 r제곱으로 묶어주면 m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r은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돼서 얘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식이 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게 그래서 기울기가 m이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저렇게 된다는 걸 지금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이제 증명 여기 적어볼래요? 요거 적어보세요.
뭘 못 알아보고 있죠? 여기야? 네, 뭐 위에서 좀. 요거야? 요거? 네. 요 n제곱 빼기 r제곱은 0. n제곱 빼기 r제곱은 0. 뭐 간단하게 쓰면 돼요. 얘를 대입해서 전개해서 판별식이 0이 되도록 하는 n을 구해보니까 저런 식이 나왔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됐죠? 아니요? 설날이 또 지나면, 구정이 지나면 또 2월이라 2월은 또 금방 갑니다. 1월보다는. 그럼 벌써 또 1년에 6분의 1이 가네요. 아, 진짜 싫어요. 맞죠? 그러면 또 고등학교 입학하고, 모의고사 보고, 중간고사 보고, 수행평가하고, 체육대회 하고, 소풍도 갔다 오고, 기말고사 치면 여름방학이에요. 이 중학교 때 시간이 빨리 갔습니까? 예. 어때요? 돌이켜보면? 빨리 간 것 같아요. 그 중학교 때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 무궁화호 알아요? 무궁화호? 새마을호 알아요? 알아요? 예, 그 뭐 새마을호 타고 갔다면 초등학교 시절에 무궁화호 타고 갔다면 중학교 때는 새마을호 타고 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KTX 타고 가는 느낌이요. 보통 2배 정도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4년이지만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원과 원의 위치 관계인데요. 자, 원과 원의 위치 관계인데 얘는 뭐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총 6가지인데 여기는 5가지가 적혀 있잖아요. 그 이유도 얘기를 해줄게요. 잘 생각해봐.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만나지 않는 거 있어요. 서로 만나지 않는다. 오케이? 한 원, 이걸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1번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한 원은 멈춰 있고 얘를 점점 왼쪽으로 다가가 봐. 그때 다르게 되는 현상이 언제죠? 여기 한 점에서 만날 때죠. 맞아요? 얘를 뭐라고 할까? 얘를 두 번째를. 두 원이 서로 뭐 한다 할까? 외부에서 접한다. 즉 두 글자로 줄여서 외접한다 얘기해요. 알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좀 더 당겨봐. 그럼 만나긴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좀 더 왼쪽으로 당겨봐요. 그러면 달라지는 순간이 이때죠. 그럼 이때를 뭐라 그러냐면 내접한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한 원이 다른 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6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꼭 잘못 쓴 것 같은데요. 6이 이거 아닌가요? 한 원이 다른 원에 포함되긴 포함되는데 얘네들이 일치한다. 즉 중심이 일치하는 원. 얘를 뭐라 그러냐면 동심원이라고 합니다. 동심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 경우에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그럼 이 6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D랑 R이랑 R' 이런 식들이 보이죠? 그럼 요 D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원의 중심과 두 번째 원의 중심을 C랑 C'이라고 했을 때 요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요 D가 R과 R'을 더한 것보다 크면 우리가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 맞아, 이런 조건을 가진다는 거. 그러니까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도록 하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하죠? 근데 또 이거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조금 더 이제 발전적으로 가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이 두 개의 원에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이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 접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공통 접선인데 바깥쪽에서 접하죠. 그래서 얘를 공통 외접선이라고 해요. 공통 외접선이 2개 있고 요 안쪽에도 있죠. 공통 내접선도 2개 있습니다. 얘는. 알겠어요? 그래서 공통 접선이 총 4개 있는 경우예요. 알겠어요? 자, 얘는요. 일단 경우를 살펴보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요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랑 같았을 때 이렇게 외접해요. 그리고 공통접선은 몇 개 있냐면 총 3개 있어요. 외접선이 2개, 내접선이 하나. 여기까지 이해해요? 자, 얘는 외접선밖에 없죠. 2개. 그리고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 요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의 합보다 작고 반지름의 길이의 차보다 커야 돼요. 근데 누가 더 긴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절대값을 붙여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접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요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의 차랑 같을 때고요. 요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의 차보다 작을 때가 내부에 있을 때고요. 얘는 중심 사이 거리가 그냥 0일 때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외접선이 하나밖에 없고 여기는 접선이 없습니다. 공통접선이. 그래서 요 경우들에 대해 지금 설명한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공통접선이 4개 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어느 하나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공통접선이 4개 있는 건 요 경우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서 구해라 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뭐 적을 건 없죠. 머릿속으로 이해했죠? 이해했습니까? 뭐 식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은 이제 이것도 이제 직선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 직선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게 직선이고 직선일 때 한쪽에 K배를 해서 더하면 그게 뭘 나타냈냐면 2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여기 1번 원이 있고요. 2번 원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일단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두 점에서 만날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일단 두 점에서 만날 때 한쪽에 K배를 해서 더하면 요 지금 F라는 식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자, 요 식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1번 원과 2번 원에 뭘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근데 요때 K가 0이면 1번 원을 나타낼 수 있지만 K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2번 원만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1번을 지우게 할 수 없거든. 그래서 얘는 단 2번 원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나타낼 수 없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 지금 F라는 도형이 나타내는 게 2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했지. 그럼 2개의 원의 교점을 지난다. 이 2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요것도 있고요. 요런 원도 있고 되게 많다라는 거야. 알겠어? 이 K 값에 따라서 되게 많은 원들을 그릴 수 있는데 K가 뭐가 돼서는 안 되냐면 K가 마이너스 1이 안 될 때예요. 왜냐면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2차 식이 사라지죠. 2차 식이 사라져서 더 이상 원이 안 되거든?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뭐냐라는 거죠. 자, 뭘 것 같아? 잘 얘기해봐. 얘들아 생각해봐. 이거 막 애들이 헷갈려하고 많이 까먹거든? 자, K가 마이너스 1이면 뭘 것 같아? 잘 여기 써있어. 잘 봐봐. 뭐라고 돼 있어? K가 마이너스 1이면 저 F는 C와 C'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써있지. 근데 그게 결국은 뭘 말하냐면 요 2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요걸 말하거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2개 빨간색 원들의 공통적인 현,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공수 1, 2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알겠어요? 제일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가 간 듯하지만 막상 문제를 풀면 조금 혼란이 오고 응용도 많이 드니까, 그리고 이게 2학기 중간고사 범위니까 1학기 때 거의 다루게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또 많이 까먹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기다 써놓으세요. 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공통연의 방정식을 나타낸다. 요거는 써두세요. 공통연의 방정식을 나타낸다. 이렇게 써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공통연의 방정식을 나타낸다. 요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원의 접선과 그러니까 즉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부터 원의 접선을 얘기했고,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 거로부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공통연의 방정식까지 얘기했거든요. 오늘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보시면 자, 38페이지죠. 38페이지인데 자,
이 첫 번째 문제는요. 이 원과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 방법으로 따질 수 있다고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판별식, 두 번째는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로 따질 수 있다 그랬다. 알겠어? 잘 생각해봐. 이 원이 있어요. 이 원의 중심이 지금 얼마야? a,1이죠. a,1이죠. 너무 못 그렸어. a,1이죠. 여기가 a,1이라는 중심이 있어요. 그거랑 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방법은 판별식이니까 얘를 y로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거든? 근데 y로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어떠니? 얘를 넘겨서 4로 나눠준 걸 집어넣어서 제곱하려니까 너무 식이 번거롭죠? 맞아요? 그래서 뭘 이용할 거냐면 두 번째 방법인 요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인 3과 같다는 걸 이용할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요 a,1하고 요 3x 빼기 4y 빼기 a 빼기 3은 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인 3이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거든요, 준원아. 이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루트 분모에 뭐가 왔죠? 요 x 앞에 있는 개수랑 y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의 합 뭐가 왔죠? 미나 뭐가 왔죠? 여기 분모에 9 더하기 16. 그러니까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이거 쓰는 거야. 합해서. 맞아 준원아? 그 다음 위에 분자에 뭐가 왔죠? 절대값 얘랑 얘 곱이죠. 그럼 얼마야? 3a. 그 다음 요거랑 요거 곱이죠. 마이너스 4.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상수 이렇게 돼요. 요 거리가 3이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얘 이제 계산하면 요거 얼마입니까? 루트 25니까 5죠. 그러니까 얘 넘어오면 15예요. 뭐가? 절대값 요거 계산하면 2a잖아요. 절대값 2a 마이너스 7이 요게 이제 5, 3, 15 이렇게 되니까 2a 마이너스 7이 플러스 마이너스 15라서 하나는 2a가 22고 하나는 2a가 얼마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미안해요.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거리가 요 3보다 작아야 됩니다. 요 작다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작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써야 돼요? 다시 이게 작다라는 거 이용할 거니까 요 부등식을 풀어야 되거든. 여기 부등식. 자, 요게 작다라는 걸 이용할 거야. 3보다 작다. 그럼 요게 3보다 작은 거 어떻게 하냐면 2a 빼기 7이 3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요. 요거 풀려면. 그럼 2a가 어떻게 되냐면 7 넘기니까 10이고 얘는 얼마야? 4지. 그럼 a는 어떻게 돼? 2보다 크고 5보다 작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3과 4. 그래서 답이 2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 뭔가 되게 많이 틀렸는데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2a-7이 나 왜 여기 또 3이라 썼어? 다시 할게. 미안 얘들아. 여기 봐봐. 이거 다 지울게. 이거 다 지우고 여기가 얼마였냐면 5 곱하기 3이라서 15였어. 여기가 15라서 2a 빼기 7이 15보다 작고 마이너스 15보다 크지. 그럼 2a가 22보다 작고 7 더하니까 마이너스 8보다 크지. 그럼 a는 11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 크니까 얘를 만족하는 a 개수가 몇 개 있어? 1부터 10까지 10개. 0이랑 마이너스 3까지 4개. 그래서 14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알겠습니까? 네, 이제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두 번째 방법인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예. 설명한 걸 잘 이해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보다 사실은 요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더 많이 쓰기는 해요. 왜냐면 판별식은 일단 제곱해야 되니까 그게 좀 번거롭거든. 됐습니까? 자, 2번 봐볼게요. 자, 2번 봐보면 요 원과 요 직선이 접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했거든. 얘도 똑같이 할 거야. 그럼 이 원의 중심이 얼마야? 0,0이지. 요 직선이 뭐야? ax by 빼기 3은 0이지.
요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인 1이 된다는 걸 이용하라고. 알겠어? 맞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어떻게 된다고? 불러볼래? 루트에 뭐가 된다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0 곱하기 뭐 0 곱하기 뭐니까 다 사라져. 그럼 남는 게 뭐야? 절대값 마이너스 3이지. 요게 1이 된다는 거지. 맞아? 접하니까. 얘 넘겼다. 얘 넘기면 어떻게 돼?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요거 3이 되는 거지. 그럼 얘 제곱하니까 얘가 뭐가 된다? 9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예. 네. 다시 요 거리가 왜 1이냐고요? 왜 거리가 3이냐고요? 반지름이 3이니까. 아, 얘는 지금 두 점에서 많으니까 이 중심과 요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요 반지름 길이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이게 3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3이죠. 그러니까 이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3보다 작다라는 거 이용한 거고. 맞아요? 자, 얘는요. 원이 이 직선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인 1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인 1과 같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넘길게요. 넘겨보면, 자,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 요 직선과 원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그럼 얘도 어떻게 하겠어? 요 중심과 요 직선까지의 거리 있잖아요.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길이보다 커야 되지. 반지름이 얼마야? 2니까 2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요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얼마야? 루트에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이게 5입니다 결국은. 그 다음 절대값 a죠. 요게 2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는 절대값 a가 요게 지금 5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보다 커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절대값 a가 10보다 크다라는 거는 요 말은 a가 10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1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만나지 않는다고. 이 답이 어디 있죠? 네, 3번이네요. 1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저 식만 잘 이용하시면 돼요. 자, 4번은요. 아까 어떤 얘기 했었냐면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한번 기억나는지 볼까요? 요 원에 접하면서 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 요거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불러볼래요? 기울기가 m인 접선. y는 뭐라고 했죠? 기울기가 m인 접선. 아까 뭐라고 그랬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아까 외우라고 했죠? 맞아요? 지금 외워줘 얘들아. 지금 외워줘. 지금 왜 쓰지 마시면 지금 외워줘 그냥. 앞에 다 적혀 있잖아. 외웠어? 지금 외워달라고. 준환이 외웠어? 지금 외워달라니까. y는 mx 뿔마. 기울기가 m이니까 일단 mx잖아. 그 다음 뿔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1. r루트 m제곱 플러스 1만 외우면 되잖아. 됐어? 그럼 요거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자, 기울기가 2야. 즉 m이 2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원에 접한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얼마야? 루트 5야. 루트 5 알겠어? 반지름 루트 5야. 그럼 접하는 직선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구해? y는 2x 뿔마 r이 얼마라고? 루트 5. 그럼 루트 m이 2래매 2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2x 풀마 루트 5 루트 5니까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답이 5번이라고. 알겠어? 이해가? 그러니까 요 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다고. 됐니? 뭐가 질문이야, 준원아? 이 식을 못 외우겠어? 이거 아까 내가 증명해줬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돼.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금방 풀리는 거야. 근데 니는 시험 만약에 보다가 만약에 까먹었어. 근데 시험 볼 때는 까먹으면 이거 틀려야 되고. 근데 만약에 맞춰야 되잖아. 맞춰야 되는데 시험 볼 때는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외우고 들어가야 되고
그냥 천천히 풀 때, 그냥 문제집 같은 데서 풀 때는 만약에 내가 몰라, 이 식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더 풀 수 있냐면 일단 기울기가 2니까 내가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y는 2x 플러스 n이라고.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 다음 판별식 0이 되는 n을 찾아도 돼. 알겠어? 그러면 5가 나와. 알겠어? 풀만 5가 나온다고. 그렇게 해도 돼. 상관없어. 그냥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근데 시험 볼 때는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야 돼. 알겠어? 시험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됐지? 자, 넘어갈게.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아까 어떤 거 했었냐면, 자, 이번엔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었는데, 접선의 반드시 유형이 세 가지였어. 그중 첫 번째가 이 원에 접하는 점, 요 x1, y1에서의 접선. 얘를 구하라는 게 문제였어. 이 원에 접하는 점, 이거에서의 접선. 이거 뭐가 됐었죠? x제곱 대신에 뭐 넣어준다고 했죠? 이거는 특강 들었으면 무조건 알아야 돼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구하는 건 진짜 쉽거든요. 그럼 x제곱 대신에 뭐 넣어준다고 했죠 아까? x1, x. 그 다음 y제곱 대신에 y1, y는 r제곱. 요거는 모르면 안 돼요. 오늘 집에 갈 때 이거 모르면 진짜 맞아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x제곱 대신에 x1, x를 넣어주고 y제곱 대신에 y1, y만 넣어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거를 모르면 안 된다고. 알겠어? 자, 봐봐. 이 원위의 점이 주어져 있지. 이 점에서의 접선 구하라고 했지. 그럼 여기 x제곱 대신에 뭐 넣어준다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1이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y1이 1이지. 그럼 여기 1 곱하기 y는 r제곱 얼마야? 5잖아. 이게 답이라고. 그럼 y는 뭐라고 써? 2x 더하기 5라고 쓰지. 그럼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7인 거야. 알겠어? 이해하니? 이해하니? 이거 모르면 안 된다. 됐어?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식만 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고, 이제 6번부터가 이제 약간의 응용인데, 6번 문제를 보면, 도형이니까 그림을 그려봐. 자, 그림 뭘 그리냐면, 0,2를 찍어봐. 여기 봐봐. 0,2와 요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찾으래. 그럼 현이 생기려면 일단 두 점에서 만나야 돼. 맞아? 그럼 요 만나는 점들을 내가 모르니까 A, B라고 해볼게. 그럼 요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반지름이 뭐라고 나와 있지? 루트 12로 나와 있지. 그럼 요 중심과 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면 요 내가 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현재 AB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BH 길이를 구할 수 있거든? 그거에 2배를 해주면 돼요. 맞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현재 OH의 길이를 구할 거거든요. 그럼 OH 길이라고 하는 거는 0,2와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루트 5분의 2의 제곱 더하기 1 얼마야? 5분의 절대값 얼마? 0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이 거리 얼마야 그러면? 루트 5분의 5죠? 얼마야? 루트 5지. 그러니까 얘가 루트 5라고. 그럼 여기 BH 길이가 얼마야? 이거 제곱해서 얘 제곱을 빼주는 거지. 그럼 얼마야? 12에서 5 뺐으면 얼마야? 루트 7이지? 맞아? 요 BH 길이 루트 7이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AB 길이 얼마야? 2 루트 7이라고. 알겠어? 이해하니?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안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요 3,0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P라고 할 때 AP 길이 구하래요. 잘 봐봐요. 자, AP 길이라고 하는 건 현재 요 길이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거 반지름은 나와 있죠. 반지름 뭐라고 나와 있죠? 이거 쉽네요. 요거 반지름 뭐로 나와 있어요? 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거 현재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요 OA 길이 나와 있죠. OA 길이 또 얼마로 나와 있어요? 여기 A 좌표가 3,0이니까 OA 길이 뭐로 나와 있어요? OA 길이 뭐로 나와 있어요? 3이죠? 그럼 AP 길이 구하려면 무슨 정리 이용해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1의 제곱 플러스 x제곱이 3의 제곱이니까 x제곱은 8이잖아? 따라서 x는 2루트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쉽네요. 피타고라스 정리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은요. 자, 여기에 접하고 요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래요. 그럼 이거 아까 처음에 물어본 문제 똑같은 거네. 자, 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라는 거는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죠? 기울기가? 탄젠트 45도인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탄젠트 45도인 1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요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쓰라고 했지. 그게 어떻게 된다랬어? 아까 y는 뭐였어? mx 풀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6호였거든? 그럼 m이 현재 1이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봐. y는 요거 x 플러스 마이너스 r이 얼마야? 3이지. 그럼 3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2 요렇게 씁니다. 그럼 요게 답이어야 돼요. 요게 답이니까 요거를 좀 이쁘게 정리한 게 뭐냐면 요 y를 넘기면 x 빼기 y 뿔마 3루트 2는 0. 그래서 답이 5번이네요. 알겠습니까? 네. 식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이해고 나발이고 그냥 이게 식만 알면 그림 그려서 그러니까 짧은 이해 속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엄청 긴 호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배워서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앞에 걸 몰라도 상관없다고. 이해가지, 미나야? 그럼 넘어가 볼게. 준환이 넘어가도 돼? 넘어가봐. 자, 그럼 9번 봐봐. 자, 9번은 여기 위에 점 또 나왔네?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식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x제곱 대신에 뭐 대입한다고? ax 이렇게 x1, x가 ax죠 현재. 맞아요? 그 다음에 y제곱 대신에 뭐 대입한다고? by는 20 이렇게 쓴다고. 근데 요거 기울기가 얼마래? 여기서 기울기 구하려면 얘 마이너스 ax 더하기 20이니까 여기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20이잖아? 근데 요 값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2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첫 번째 식 뭐가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2니까 a는 얼마냐면 a는 뭐냐면 마이너스 2b라고 나와 있고 자, 두 번째는 요 a, b가 요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0을 만족해야 돼요. 그럼 요때 우리가 a, b 곱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a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대입해보면 여기 4b제곱 b제곱이니까 5b제곱이 20이 돼서 b제곱은 4가 돼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면 a는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돼요. 그럼 a, b 곱은 항상 얼마냐?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그 앞에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요 두 번째 식 요 곡선 위의 점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대입해서 나오는 요 두 번째 식을 잘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 두 가지 식을 연립해야 된다라는 생각 요까지는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을 찾는 게 일단은 관건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식만 알면 요 a는 마이너스 2b를 찾을 수 있지만 저 a, b가 저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저기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걸 이용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됐습니까?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자, 이 두 개의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어요. 아까 어떻게 했냐면 요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한쪽이 뭐 한다고? 한쪽에 뭐 하자고? 한쪽에 K배를 해가지고 요거를 두 개를 더해버리면 근데 어디다 K배를 해도 상관은 없다. 요 식 자체가 이게 아까 도형 F 요 1번 원과 2번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기억납니까? 자, 한쪽에 실수배인 K배를 해서 두 개를 더하면
요게 이제 1번 원과 2번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근데 얘가 뭐 지난대요? 원점 지난다고 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0,0을 대입하는 거야. 0,0을 대입. 그럼 대입해봐. 0이고 여기 마이너스 3이지. 0이고 여기 마이너스 K지. 마이너스 K. 그럼 요게 0이 되는 K가 일단 마이너스 3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집어넣은 게 내가 원하는 방정식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y니까 마이너스 5y, 그 다음 플러스 3이니까 이퀄 0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얘를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니까 답이 몇 번? 5번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별표친 식, 요 식, 그러니까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 얘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오늘하고 뭐 최근에 복습해서 겨울방학 때는 이외에 또 당분간 안 하거든요. 그럼 당분간 안 하기 때문에 요 식을 많이 까먹는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작년에 특강할 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애들 중에 어떤 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저는요 미적분이 제일 쉬워요. 미적분은 언제 하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하거든요. 미적분이 제일 쉽대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공통수학 1, 2를 하는데 공통수학, 그러니까 수학 상하를 하는데 미적분이 제일 쉽대. 왜? 그럴 리가 없어. 미적분이 제일 어려운데? 내가 이랬거든? 미적분은 10번 했대요. 근데 공통수학 1은 2번밖에 안 했대. 당연히 미적분이 쉽겠지, 10번 했으면. 근데 공통수학 1, 2 내용이 훨씬 많다? 미적분이 더 많아요. 미적분이 많은데 이 공수 1, 2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수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많이 해놔야 되고, 뭐 당장 그 뒤에 있는 대수나 미적분이나 미적분 2 요거를 지금 당장 뭐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도 못할 뿐더러 일단 하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두 개의 원의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요거와 수직이다. 자, 얘는 뭐냐면 이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원의 요 교점을 지나는 요 직선, 이걸 뭐라고 불렀죠?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했냐면 얘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했을 때 한쪽에 K배에서 더했는데 K가 얼마인 경우였죠? 마이너스 1인 경우였어요. 그럼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라는 건 두 식을 뭐 하라는 거야? 빼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요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볼게. 그럼 x제곱이 빠졌고 여기 2x니까 마이너스 2x가 있어요. 여기 플러스 1이니까 빼기 1 있고요. y제곱 사라지고 여기 2ay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제곱 있고 여기 4에서 9 빼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요. 조금 식을 이쁘게 정리해 볼까요? 자, 2ay라고 하는 것은 요거 넘기니까 2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 y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좀 더 이쁘게 정리한다는 거 식이 점점 안 이뻐지고 있어요. 2a로 나눠버리면 a분의 1 x랑 여기가 그냥 마이너스 2a분의 a제곱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랑 수직이래요. 그럼 요거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니까 요거랑 수직이 되려면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럼 a가 뭐가 돼야 하는 거냐면 2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원이 끝났거든요. 원이 끝났고요. 일단 이 원까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복습도 좀 하고 밀린 것도 좀 하겠습니다.